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입니다. 오리엔트 전공이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오늘도 10%대 상승 중에 있는데 내일 계좌가 두 배가 되든 반토막이 나든 그 시작은 바로 이 한 장의 재판 결과일 겁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현재 기대와 공포 사이에 서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테마주들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성지그룹이나 오리엔트나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튀는 걸까요? 실적이 좋아서? 아니죠.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리고 이 기대감은 이슈가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환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재명 관련 테마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재판이 시작될 때도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전인데 계엄령 선포부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슈는 항상 사건 발생 이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가는 정보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대부분 소문과 기대라는 감정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탄핵 심판이 내일 열린다 라는 기사를 볼 때쯤이면 주가는 그 이슈를 반영해서 이미 움직이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사야겠다라고 하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예매하러 갔는데 영화 시작 5분 전에 도착한 거랑 비슷해요. 자리는 다 매진이고 뭐 앞줄이나 남아 있겠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는 끝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재명 테마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한 건 재판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 심리, 기대감, 그리고 이슈가 된 타이밍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잡혔다. 이런 뉴스가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미 소문이 커지고 기대감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붙고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력은 우리보다 먼저 빨리 알고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들어가지만 세력은 뉴스를 만들기 전에 이미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건 느낌인데 올라가겠네? 이런 직감이 아니라 정보력과 계획된 자금 운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오기 전에 구멍가게에서 우산이 동나면 어때요? 뒤늦게 오늘 비 오나 싶죠. 근데 이건 날씨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한 누군가가 우산을 사간 거잖아요. 그게 세력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언제 들어갈까요?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커뮤니티 보고. 그쯤이면 이미 주가 30%, 60% 올라 있죠. 근데 들어가요. 왜? 아직 더 될 것 같아서. 이게 심리의 함정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 남들도 다 샀는데라는 불안감. 여기서 나만 안 사면 손해볼 것 같다는 착각. 결국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의 특징은 실적이나 펀더메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관련주야 이 한마디로 수천 명이 움직입니다. 실제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시장은 스토리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곧 진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슈가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요. 정치 테마는요. 꼭지에서 꺾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소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재판이 끝났다. 판결 나왔다.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면요. 주가는 하락 국면을 맞이할 겁니다. 왜? 재료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언제 시작되느냐보다 언제 끝날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끝을 예상해야 고점 근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가 언제 올진 모르지만 언제 그칠지는 대충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시점, 정치 이벤트, 그 타이밍을 머릿속에 두고 주가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세력은 반드시 마지막에 한 번 더 터뜨립니다. 왜일까요? 고점을 만들고 거기서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상승은 거래량 폭발, 길다란 윗꼬리, 언론, 대서특필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고점 시그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차트를 숫자의 나열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의도입니다. 이 캔들은 왜 여기서 멈췄을까? 왜 하필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폭발했을까?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세력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차트는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찍혀 있는 지도인데 공포에는 음봉, 환희에는 양봉이 되는 건데 그 감정을 세력이 잘 이용을 하죠. 세력은 사람의 감정을 파악해서 미리 포지션을 잡아두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급등? 왜 급등했을까? 거래량 폭발? 누군가 물량을 실었구나. 고점 윗꼬리 음봉. 세력이 다 던지고 나가는 시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단순한 차트 해석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짐, 갭 상승 조정 후 슈팅.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재료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세력이 물량을 끌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 차트 구조를 이해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가져가야 되는 건데, 자, 이평선. 사람들이 여기서 반등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걸 심리적인 트랩으로 이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항도 마찬가지인데, 야, 이거 돌파하면 날아간다. 이 심리를 알고 세력은 거기서 바로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기도 하죠. 즉, 지지와 저항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심리선이에요. 그걸 세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갭 상승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시초가 강하네? 오늘도 시세 쭉 나오겠는데? 보세요. 갭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죠. 갭은 유인책일 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오, 시작부터 강하네? 라고 따라붙게 만든 다음 세력은 그 자리에서 물량을 던지는 패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시세를 줄 때 말고 공포에서 공포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가끔 일봉만 보면 되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봉, 월봉, 일봉 전부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정치 테마처럼
단기 급등 후 급락하는 종목은 일봉은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주봉을 보면 진짜 바닥이 어딘지, 거래량은 어디서 터졌는지,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 개인이 다 정리하고 매매에 적용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매매 타점, 비중 조절, 향후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놓은 자료 보내드릴 건데, 010-8672-4606 대응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특히 가장 중요한 매매 타점이랑 앞으로 주요 일정들 정말 상세하게 넣어놨거든요. 아무 정보 없이 혼자 대응하는 건 계좌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력이 움직이는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량을 모읍니다. 급등을 시키죠. 기미가 유입되겠죠. 고점에서 텁니다. 대매집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슈팅이죠. 이걸 반복을 합니다. 이 패턴과 흐름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세히 보면요. 바닥 구간에서 꼬리가 길게 달렸다? 세력 주체가 쓸어 담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그냥 캔들 모양이 아니라 세력의 의도를 표현한 행동 기록이에요. 차트는 분명 강력한 무기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트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지선을 무너뜨렸다가도 거래량 없이 살짝 올려놓기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재료, 수급, 깊게는 대차 신용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진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언제 사냐가 아니라 언제 나가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수익 중일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결국 조정 오면 후회하잖아요. 매도는 분석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세력은 이 심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급등으로 탐욕을 자극하고 살짝 흔들면서 공포를 유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필요해요. 수익률 30%면은 절반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된 매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익절이 어렵다면 욕심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익절은 훈련이고 분할 매도는 생존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타이밍이 아니고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내 얘기인데 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뒤쫓는 게 아니라 앞서 가서 대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